지난 시간까지 투자에 필요한 주가 그리고 재무제표 데이터를 수집했으니까 오늘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의 공시 내역을 수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여기 사이트는 한 번쯤 들어가 보셨죠? 다트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으로서 상장법인 등이 공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나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관심 있는 회사 삼성전자를 검색해보면 삼성전자의 각종 공시 내역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매번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보다 API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공시 내역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open.fss.or.kr에 들어가셔서 API 키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회원가입은 따로 없고 인증키 신청 부분에 여기 인증키 신청을 하는 게 회원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 누르시고 여러분 이메일 입력하고 비밀번호 누르면은 회원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원가입과 동시에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인증키 관리 부분에 아마 승인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픈 API 이용 현황을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 얼마나 API 호출을 했느냐가 나오는데 하루 동안 총 2만 번을 호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넉넉한 양을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나온 API 키를 파이썬에다가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링 패키지를 사용하시면은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거를 굉장히 쉽게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해주시고 여기는 서비스 이름, 우리는 지금 다트를 이용하니까 다트 API 키라고 해주고 유저네임에는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패스워드에는 API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불러오는 법 같은 경우는 keyring.getPassword 하고 서비스 이름 그리고 유저네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하시면은 저장된 비밀번호가 호출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henry로 저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API 키를 불러와서 API 키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픈 API에서 각 기업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종목에 해당하는 고유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개발 가이드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개발 가이드에서 공시 정보를 눌러보시고 여기서 고유 번호를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요청 URL은 여기가 됐고 요청 인자 요 쿼리에다가 여러분의 API 키를 보내면은 뭔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답 결과를 보면은 뭐 이런 게 있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고유 번호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오고 여기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에 맞춰서 URL을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요청 URL이고 요런 인자에다가 여러분의 API 키를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get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면은 요렇게 200번이니까 데이터가 받아져 온 거죠.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의 헤더스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어태치먼트 부분에 뭔가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텐트 디스포지션 부분이죠. 요거를 확인해 보면은 뭔가 파일 네임이 copcode.zip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먼저 여기서 컨텐트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은 어떤 내역이 입력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이걸 먼저 바이너리 스트림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bytes.io를 해주면은 바이너리 스트림 형태로 바꾸고 지금 zip 파일이니까 압축을 풀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게 zip 파일을 푸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서 name list를 해보면은 어떤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copcode.xml 이라는 파일이 들어와 있죠.
이제 이 파일을 파이썬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리드 그리고 파일명을 입력해 주시면은 파일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좀 깨지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인코딩이 오류가 나기 때문에 깨지는 건데, 인코딩을 한번 UTF-8 형태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뭔가 제대로 인코딩이 돼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 부분에다가 저장을 해 주도록 하고, 지금 이게 XML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딕셔너리 형태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렇게 하면은 XML을 딕셔너리 형태로 바꾸게 되거든요. 저장을 해준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딕셔너리 내부의 리스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제이슨 점 이렇게 해주면은 제이슨 형태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제이슨 로즈를 통해서 불러오고, 이거를 데이터 빅트라는 데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get을 통해서 result를 불러오고, 다시 한번 get을 통해서 리스트를 불러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면은 뭔가 데이터들이 딕셔너리 형태로 쭉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고유 번호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고유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거의 9만 개 정도가 있죠. 9만 7천 개가 있는데, 왜 그러냐? 여기 스탁 코드가 넌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장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종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상장 종목에 해당하는 것만 발라내서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알케미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렇게 is인을 통해서 스탁 코드가 넌이 아닌 부분, 물결이 낫이니까 그 부분만 찾은 다음에 reset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toSQL 함수를 통해서 datcod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SQL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면은 datcode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상장 종목들의 고유 번호가 나타나죠. 이 중에서 삼성전자의 데이터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티커가 005930이고 고유 번호는 00126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트에서 공시 내역을 받아올 때 일반적인 티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를 이용해서 받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 데이터를 받아볼 건데, 먼저 전체 종목의 공시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같은 경우는 여기 개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개발 가이드 공시 정보를 클릭하시고 공시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해당 개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 있고, 응답 결과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샘플 URL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 XX로 나타난 게 여러분의 API 키를 입력하시는 부분이고, 여기가 뭔가 시작 날짜겠죠. 그리고 여기가 끝 날짜고, 코프 CLS 같은 경우는 뭐다? 위로 쭉 확인을 해보시면은 Y면은 유가증권, K면 코스닥, 그리고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은 전체 시장을 조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페이지 넘버랑 페이지 카운트는 1, 10이 있는데, 이거 최대값이 100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값을 입력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URL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불러오고 date.today를 하면 이게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relative delta를 쓰면은 이게 7일을 뺀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7일 이전부터라는 뜻이고 str left time을 쓰면은 이게 yyyy mmdd 형태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end date는 오늘 날짜를 입력해주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URL을 작성해 줍니다. f스트링을 통해서 여기는 요청하는 URL,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API 키, 그리고 시작일에는 위에서 만든 거, 종료일에도 위에서 만든 거,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조회해야 되니까 코프 언더바 CLS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넘버는 1, 페이지 카운트는 10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만들고 get 함수를 통해서 여기 URL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200번이니까 뭔가 제대로 데이터를 받아온 거고, 우리가 JSON 형태로 요청했으니까 .json을 하면은 그에 맞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테스트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확인해 보면은 리스트 부분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리스트 부분만 뽑아내면 되겠죠. get 리스트를 통해서 리스트 부분만 뽑아내면은 이렇게 공시 내역이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pd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100개 공시에 해당하는 내역이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전체 종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종목의 공시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개발 가이드에서 코프 코드, 즉 고유 번호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은 해당 종목의 공시 내역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코드가 필요한 거죠.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게 이거니까 요거를 복사하셔서 코프 코드에다가 삼성전자의 코드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앞서 봤던 거와 동일하거든요. URL도 뭔가 요청하는 URL은 비슷하고 요 부분만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기업의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쿼리만 입력하고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URL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요청한 다음에 리스트 부분만 뽑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최근 일주일 동안의 공시 내역이 나타나죠. 그리고 for loop 구문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부분만 내가 원하는 종목들의 코드를 입력하면은 해당 종목들의 공시 내역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뭔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공시 번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URL을 뭔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공시 URL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여기 원래 다트에 들어가셔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고정 주소고 여기가 공시 번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공시에 해당하는 URL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먼저 가장 상단에 여기 공시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찾고 f스트링을 이용해서 여기는 우리가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여기 공시 번호에다가 위에서 받은 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걸 프린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뭔가 URL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요거를 입력해 보면은 이렇게 공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공시 내역인가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API를 이용해서 사업 보고서에서 주요 정보 역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개발 가이드에서 사업 보고서 주요 정보를 클릭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중에서 샘플로 한번 배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어떠한 값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 있죠. API 키, 고유 번호, 그리고 사업 연도, 마지막으로 보고서 코드, 1분기, 반기, 3분기, 사업 보고서는 연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쿼리를 검색을 눌러서 여기 URL에다가 전송하면은 해당 값을 JSON으로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응용해서 한번
배당에 관한 내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하고 2011년 데이터를 받아볼게요. 아직 2022년은 안 나왔으니까 2021년을 하고 사업보고서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f스트링을 통해서 URL을 생성하겠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get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JSON에서 리스트 부분만 뽑은 다음에 그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2021년 재무제표에 나타난 배당 관련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에는 안 써놨지만 API를 이용해서 전 종목의 재무제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 개발 가이드에서 상장 기업 재무정보를 클릭하시면 단일 회사 전체 재무제표라고 나오죠. 그런데 금융업 같은 경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가기를 눌러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살펴보면은 요까지는 앞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그리고 개별이냐 연결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쿼리만 추가되거든요. 이거를 확인하시고 밑에서 검색을 눌러서 샘플 URL을 보면은 뭔가 계속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만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URL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URL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걸 이용해서 이렇게 URL을 만들 수 있겠죠? API 키, 코퍼레 코드, 연도, 어떤 데이터를 볼 건지,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볼 거니까 여기는 OFS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거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해본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쉽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BS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 IS는 손익계산서, CF는 현금흐름표, CIS는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전체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만 바꾸고 해당하는 쿼리 내용을 수정하면은 다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를 API로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올려드렸던 파이썬과 슬랙을 연결하는 법을 이용하시면은 매번 공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공시 내역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슬랙으로 전송이 되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